100만 명 7시간 내 대피 가능할까? 마을 단위로 웅성웅성 버스에 오른 주민들. 처음엔 대피 훈련인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모였다가 발전소가 터졌다는 얘기를 듣고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어린아이를 끌어안는 젊은 엄마. 버스에 같이 타지 않은 아들 때문에 애를 태우는 노모. 버스 운전대를 잡은 처녀는 어떻게든 원전에서 멀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페달을 밟지만 곧 망연자실합니다. 너나 없이 몰려나온 차들 때문에 다른 도시로 나가는 길이 꽉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몰려오는 방사능 구름. 사람들은 차에서 내려 정신없이 달아나지만 얼마 못 가 여기저기서 토하고 쓰러지고 다른 이들에게 떠밀려 넘어집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영화 속 상상일 뿐일까? 2016년 개봉한 영화 판도라의 일부 장면입니다. 가상의 원전 재난을 다룬 이 영화에 대해 탄핵 전문가들은 과장이 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경주 월성 원전 등 핵 발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실제로 사고가 일어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제가 학술적으로 계산한 바에 의하면 원전 사고로 방사능이 밖으로 노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7시간입니다. 그 안에 대피해야 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세월호 사건 같은 국가 재난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집에 가만히 있으란다고 집에 있겠어요? 다 서울로 갑니다. 월성 원전 인근 100만, 고리 원전 인근 300만, 누가 통제해요? 안 발생할 거라고 우기지 말고 논리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경주시에 캠퍼스가 있는 동국대 원자력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의 박종훈 교수가 2017년 10월 10일 단비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태처럼 핵 발전소에서 전체 정전이 일어나 셧다운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사고 진행 시간을 추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기준으로 핵연료봉이 녹아 압력 용기를 뚫고 나온 뒤 경납 용기 안에 쌓이는 멜트스루가 일어나는데 3시간. 그곳을 둘러싼 원자로 경납고의 압력이 올라가 파손될 때까지를 10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3시간과 10시간 사이, 즉 공기 중으로 방사성 물질이 나오기까지 7시간 안에 사람들이 대피해야 피폭을 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한국에 있는 모든 경수로 원전에 이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월성 원전과 같은 중수로의 경우 조금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납고의 설계 압력이 더 낮아 더 빨리 깨지기 때문입니다. 또 지역의 인구 밀도와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다를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대체로 방사능이 대기에 누출되기 전 7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볼 때 월성 원전의 경우 반경 30km 내에 사는 경주, 울산과 포항 일부 지역 주민 약 100만 명이 이 시간 안에 위험 지역을 벗어날 수 있는가가 문제의 초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전 반경 30km를 상한으로 해서 각국이 상황에 맞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환경단체들은 비상계획구역 범위가 최소 30km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다울 그린피스 선임 캠페이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쿠시마는 강제 피난구역이 20km, 권고 피난구역이 30km였는데 이후 실제로 보니 최대 40에서 45km까지 고농도로 오염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최소 30km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가용 등으로 알아서 대피가 원칙. 대피 개념이라는 게 1차적으로 지정은 마을별로 돼 있지만 일단 자가대피가 원칙입니다. 스스로가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친척 집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자가대피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차량이 없다든가 이런 분들은 차량을 지정해서 또 저희가 2차적으로 대피를 시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대피하고 싶은데 일부러 집결지에 모여서 이렇게 갈 필요는 없잖아요. 경주시청 원자력 정책과 박대선 원전 방재팀장은
2017년 9월 28일 단비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재난 대피 계획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 팀장은 자가용 차량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관내 군부대 차량이나 관광버스 등을 동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버스 회사 연락처 등 관련 정보를 확보해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상 주민들의 자가용 차량 보유 현황 등에 대해 파악된 자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즉각적으로 차량 수요를 파악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대피구역 내 주민들이 개별 차량으로 일제히 이동할 때 영화 판도라와 같은 도로 정체가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 비상조치구역인 30km 반경 내 주민은 13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30km 반경 내 주민은 16만 명이었습니다. 후쿠시마의 경우 일본 정부가 원전 사고의 심각성을 부인하다 점진적으로 대피 명령 구간을 확대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피는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2달여 동안 점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현대도시에서 100만 명가량의 대규모 대피가 몇 시간 안에 이뤄진 전례는 아직 없는 셈입니다. 비상대피구역 내 주민들이 유사시 어디로 갈 것인가도 문제입니다. 경주시가 지정한 20개의 구호소 중 원전에서 30km 반경 밖에 위치한 곳은 8개소뿐입니다. 예를 들어 3,050명의 이재민을 수용할 수 있는 경주 실내체육관은 원전에서 불과 25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설정이 지자체별로 재난 대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원전 반경 20에서 30km 범위에서 유동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경주의 경우 원전 반경 22에서 28km 밖에 구호소를 정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경주시가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25km로 할 경우 피난 대상 주민은 5만 3천여 명이지만 30km로 할 경우 19만여 명으로 급증합니다. 26만 경주시민, 방사능 방제 훈련 예산 1억 6천만 원. 원전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을까? 경주시의회 정현주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사시에 본능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2016년 경주 지진 후에도 구호소 리스트만 뿌릴 뿐 세부적으로 시행해보는 등의 변화는 없습니다. 주민 신용화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수원에서 아이들한테 대피훈련 시킨다고 몇 번 한 것은 기억나는데 별로 실질적인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외곽 지역에 있어서 마을 방송이 잘 들리지도 않고 훈련한다는 공지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한수원 사람들이 많이 사는 양북면은 방송시설이 좋은데 우리 양남은 힘이 없으니 방송시설을 개선해달라고 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경주시청은 2016년 지진 후 방사능 방제 훈련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선 원전 방제팀장은 2017년 8월 22일 실시한 을지 대피 훈련에 방사능 누출에 따른 주민 대피 등 원전 방제 관련 항목을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중 300여 명을 선정한 뒤 환자 후송 등 필요한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실제 대피 훈련 등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자체 수준에서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주시의 방사능 방제 예산은 교육훈련 집행액이 2016년 9,152만 5천 원에서 2017년 1억 6,525만 원으로 장비 구입 집행액이 4억 5,713만 원에서 5억 1,640만 원으로 늘어난 정도입니다. 2017년 8월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훈련에 이미 4천여만 원이 들었다고 박 팀장은 밝혔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20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월성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주민 5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방사능 방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방제 교육에서는 원전 비상시 주민 행동 요령과 집결지,
구호소 현황 등을 설명했습니다. 2016년 연말 기준으로 경주시가 갖추고 있는 방사능 방호물품 및 방제 장비를 보면 주민보호장구가 29,310세트, 방제요원 보호장구가 70세트, 갑상선 방호약품 45만 7,990정, 방사선 측정기 360대, 고정형 환경 방사선 감시기 25대, 이동형 환경 방사선 감시 차량 1대, 공기시료 채집기 1대 등입니다. 박 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3년부터 개당 1만 5천 원 상당의 방제복을 마을회관 등에 비치해 놨습니다.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100% 보호는 불가능하지만 공기 중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방제 계획에 따르면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원전 인근 주민들은 일단 방호물품이 있는 마을회관 등 집결지에서 보호장구와 약품 등을 받아 마을별로 배정된 구호소로 이동합니다. 박 팀장은 방제복을 개별 가정에 나눠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중한 소지품도 집안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리기 쉬운데 방호물품은 매년 전수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유사시에도 마을회관 등에 보관했다가 전달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근본적 대책은 원전을 줄이는 것. 그러나 정현주 의원은 경주시의 방사능 방제 대책이 불충분하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동경주 주민을 대상으로 실제 소개훈련을 해봐야 합니다. 또 이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를 총괄할 수 있는 협조체계도 만들어야 합니다. 정 의원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과 태풍 당시 도로, 터널, 상하수도 등의 관리 책임이 각 기관에 분산돼 있어 주민들 입장에서 문제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관련 기관 간 소통을 원활히 해야 합니다. 박종훈 교수는 7시간 내 대피를 주장하는 자신과 달리 한수원 측에서는 방사능이 대기에 누출될 때까지의 시간을 30시간에서 50시간까지로 잡는다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정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지 시속 30km로 달려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떨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가 최대의 위험인지를 보고 거기 대비해야 합니다. 원전 재난을 막는 데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원전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발전소가 많아지면 사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 군데 몰아지면 안 됩니다. 국가가 철학을 가지고 이것은 위험해서 안 된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당장 원전을 다 닫자는 게 아니고 천천히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가자는 것, 국민들 안전하게 하자는 것인데 왜 이걸 반대하나요? 한편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원전의 발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의결했습니다. 윤 정부는 2030년에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개의 수명을 연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공약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